제가 회사에 들어갈 때 스펙을 쌓고 1차 면접, 2차 면접을 뚫고 들어갔죠. 제 뒤에 오는 후배들은 저보다 더 스펙들이 좋았어요. 반면요, 저희 팀장은 고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남자 창남입니다. 최근에 본 다큐 중에서 KBS에서 인상 깊게 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 다큐였고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다큐의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2030 비연애 인구는 65.6%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자발적인 비연애는 70.4%입니다. 즉 우리나라 2030의 3분의 2는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고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인구 중에서 또다시 3분의 2는 자발적으로 연애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 자료만 보면요, 사기가 빡빡하긴 하지, 그래 요새 남녀 갈등이 좀 심하니까 연애가 더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비연애 인구 및 결혼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연애 프로그램은 아마 여러분 TV만 틀어도 나올 정도로 진짜로 전성시대입니다. 엄청 핫했던 환승연애 2부터 해서 나는 솔로지옥, 다녀온 사람들 대상인 도식연애, 남해연애, 정말 이런 많은 모든 채널을 보면요, 하나씩은 연애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개팅 어플, 데이팅 앱, 그리고 결혼 정보회사의 매출은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실제 연애는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지만 연애 시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요, 이 현상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효율성이에요. 과거에도 심했지만 지금 시대는 특히나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합니다. 우리와 같은 중간쯤에 위치한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더 발전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입받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메시지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과거에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요, 정말로 진짜로 돈만 모아도 이자만으로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진짜 열심히 돈 모으면 내 집 한 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들이 모두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 많은 책임감을 짊어지기엔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취업을 하고 나면요,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겠지? 나도 이제 밥벌이를 하니까 뭔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이 제대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 구조가 사실은 점점 더 여유가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꿈은 사치고 여유도 사치죠. 학생 땐 돈이 없었는데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시간이 있어도 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적입니다. 시간도 이성을 만나는 것도요. 서로가 단절을 택하기 때문에 기회 자체도 적어질 뿐더러 그 몇 번의 소개팅, 만남 등을 통해서 느낀 기억도 솔직히 돌이켜보니까 크게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찾게 돼요. 더 효율적인 걸요. 애초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험 자체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 나랑 맞는 사람 아니면 오히려 시작 자체를 하지 않아요. 결혼 정보회사나 소개팅 매체와 같은 산업들이 더욱 발달하게 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시작 단계,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시작하니까요. 다큐에도 나오지만요, 과거의 연애, 결혼 모델은 이미 상당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새로 알아가고 맞춰나가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 자체에 대한 반감은 이미 매우 높은 상태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연애 모델을 낭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이제는 어느 정도요, 솔직하게 비즈니스화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은 더욱더 효율적인 선택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진짜 완전히 아예 종결이 된다고 해도 사실 지금의 이 형태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남녀를 떠나서 사람들 간의 거리감은 더욱 심화될 겁니다. 당장 지금 옆집에 정확히 누가 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사회의 각박함과 그리고 조금의 좌절감, 효율성이 합쳐지면서 사람들은 외롭지만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가성비 그리고 효율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있는 걸 선택하지 않는 거죠. 기성세대들은요, 이야기를 해요. 요즘 세대들은 도전 정신이 없어. 좀 사람 좀 만나라. 고생은 타서도 하는 거야. 그건 아직도 세상을 너무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상 솔직하게 말해서 과거보다 지금의 시대는 더 여유도 없고 그리고 더 희망도 없는 그런 세대예요. 과거엔 당연하게 여겼던,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돈을 벌게 될 거고 돈을 잘 모으면 이자도 잘 주고 그걸로 집도 사고 가족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 진짜 정말 여간 쉬운 난이도가 아닙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선 사회에서는 너무 많은 책임감을 개인에게 요구하죠. 그리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오히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는 노력이 부족해. 남자로서 넌 루저야. 너의 문제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변화하는 사회, 지금의 세대와 시대상을 이해하면요, 절대 쉽게 이런 말을 못할 겁니다. 저는 89년생이라 정확히 이 사이에 끼인 세대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요, 초등학생 때였나? 그때 처음 통장을 만들었는데 정말로 이자가 10% 넘게 붙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는요, 20살에 저기 해남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철물점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셔요. 그때 돈 열심히 모으셔서 서울에서 엄마랑 결혼도 하고 저도 낳고 늦었지만 아파트도 하나 장만을 했어요. 저는 이걸 눈으로 봤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취업난, 부동산
폭등 등을 받고요. 지금은 도저히 과거 같지 않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갈 때 스펙을 쌓고 1차 면접, 2차 면접을 뚫고 들어갔죠. 제 뒤에 오는 후배들은 저보다 더 스펙들이 좋았어요. 반면요 저희 팀장은 보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적게 뽑았어요. 왜? 그때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거든요. 위는 아주 고일대로 고여서 쌓여 있으니까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올라갈 길은 막혀 있고 입구도 되게 좁은 겁니다. 질적으로는 훨씬 우수한 인재들이지만 입구는 과거보다 훨씬 좁은 사회. 물론 제가 말한 것 말고도 좋아진 것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온전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사실 사회가 그 구조를 다 하고 있나 역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연애를 못한다고요? 매력이 없군요 라고 말하기 전에 사회에서 매력에 대해 숨을 쉬게 해주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남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같은 동지로서 오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요 어려움을 느꼈어요. 저조차 솔직해져야 했거든요. 저는 연애를 가르치고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이면서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냥 한 남자입니다. 한 명의 교육자이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플레이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럼에도 괜찮아, 너는 존재 자체로도 충분해 와 같은 그런 에세이류의 책이에요. 그런 값싼 힐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순간의 위안? 마치 술 한 잔으로 순간 기분 좋아지지만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현실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열심히 사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이거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제가 몸이 조금 심하게 안 좋았어요. 한 3주? 정말 일도 잘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단계예요. 참 몸이 아프니까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뭘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냥 안 아프면 좋겠다 이 생각 말고 다른 생각 자체가 들지가 않아요. 정말로. 자, 그러면서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재정립이 되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요 참 역설적이게도 고립이에요. 대신 여기서 말하는 고립은 동굴로 들어가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이 되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몸을 2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이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역대급으로 좋은 몸 상태예요. 그런데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오로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기 위해서, 그리고 솔직히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고 정말로 프로필을 찍자마자 바로 요요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꽤 꾸준하게 유지를 해요. 왜냐면 정말로 스스로 건강하기 위해서, 오래 안 아프게 살고 싶어서 했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요 정말 내가 얼마나 여자를 잘 꼬시는지, 많이 만났는지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진짜 더 많이 만났어요. 초딩처럼 주변에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결핍이 심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죠. 지금은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제 기준에 맞으면 만나고 아니면 커트 칩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한테 굳이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 모든 여자를 꼬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까여도 내가 마음에 들면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고 까입니다. 반면 아무리 예뻐도 제 기준에 아니면 그냥 커트해요. 돈 월 1000만 원 벌었을 때 너무 자랑하고 싶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더 나아졌다 이거 자체만 목표로 삽니다. 저는 SNS도 안 해요. 인스타그램이 아예 깔려있지도 않습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삶의 모든 방향과 기준점을 나로 돌렸을 때, 나에게 집중했을 때 잡생각은 사라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삶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더 나아지는 것, 발전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인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좀 길었죠? 자, 오늘은 KBS 다큐를 보고 느낀 제 생각들, 우리가 남자로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착한 남자에서는요 오로지 남성분들을 위해서 여자를 유혹하는 법에 대한 컨설팅, 장기 코칭, PDF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